안녕하십니까. 기억을 전해주는 사람 기전사 두 번째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기적의 기억법 살펴봤죠. 기억력 스포츠를 왜 하는가. 그리고 2장은 기억력 훈련 실전 테스트라고 했습니다. 기억 훈련을 하기 전에 여러 가지 종류에 대해서 내가 얼마나 기억력이 좋은가를 먼저 테스트하는 것이고요. 오늘은 제일 중요한 것은 동기부여다 라고 해서 기억 훈련과 그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겠습니다. 기억 훈련 한 가지 소개하면서 근거와 훈련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단어를 불러드리겠습니다. 몇 개를 기억할 수 있는지 한번 적어보세요. 해리포터, 카트, 벽, 승강장, 기차, 호수, 돛담배, 교장선생님, 마법학교, 불꽃놀이, 꼴대, 빗자루, 잔디구장. 자, 한번 기억해 보세요. 한번 더 불러드릴까요? 해리포터, 카트, 벽, 승강장, 기차, 호수, 돛담배, 교장선생님, 마법학교, 불꽃놀이, 꼴대, 빗자루, 잔디구장. 자, 그러면 제가 1분 드리겠습니다. 1분을 드릴 테니까 한번 1분 동안 본인이 몇 개를 맞추셨는지 확인해 보세요. 자, 됐습니다. 뭐 아주 드물게는 13개 정도니까 다 맞히시는 분도 있고요. 보통은 5개에서 8개 사이 정도 맞히셨으리라고 봅니다. 물론 5개가 안 되는 분은 앞으로 매우 노력을 열심히 하셔야 되는 분이죠. 제가 왜 이런 단어를 몇 개를 짧은 순간에 기억하는가를 했냐면, 여기 기적의 기억법에서 기억 방법으로 첫 번째, 스토리로 기억하기입니다. 첫 번째 기억하는 방법으로서 스토리로 기억하기. 물론 이 책에는 독일의 상황에 빗대어서 이야기가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13개의 단어를 생짜배기로 기억하시려면 매우 힘들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거를 한번 이야기로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야기를 한번 눈을 감으시고, 해리포터 영화를 보신 분은 더 좋겠죠. 상상을 하시면서 이야기를 들어보신 다음에 다시 한번 단어를 기억해 보겠습니다. 시작합니다. 첫 번째, 해리포터가 카트를 밀고 갑니다. 카트를 밀고 벽을 통과하죠. 벽을 통과하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승강장이 나왔어요. 그리고 승강장이 있고, 영화 속에서는 9와 4분의 3 승강장이죠. 이 마법사들이 호그와트로 가기 위해서 벽으로 막 진격을 하잖아요. 그래서 해리포터도 카트를 밀고 벽을 뚫고 들어가니까 9와 4분의 3 승강장이 있고, 그리고 그 승강장 옆에는 이제 마법학교로 가기 위한 기차가 서 있습니다. 그래서 기차가 이제 한참을 이제 가다가 이제 호수 근처에 역에서 내렸어요. 그래서 호수에 내려서 호수를 건너야 되니까 돛담배를 타고 건너는 거예요. 돛담배를 타고 건너니까 교장 선생님이 나와 계셨어요. 그래서 교장 선생님이 어서 오너라 하고 하셨고요. 그리고 이 교장 선생님이 마법학교의 교장 선생님이에요. 신입생들 어서 와라 그러고 막 불꽃놀이도 하는 거예요. 그 신입생 환영회가 끝나고 그 다음 체육 시간인데, 이 마법학교에서는 하늘 높게 달려있는 꼴대, 이제 첫 번째는 꼴대, 그리고 그 다음에 빗자루, 그리고 그 빗자루 밑에는 잔디구장. 자,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이야기로 한번 만들어 보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무작배기로 했던 13개 단어를 기억하는 것보다 이렇게 이야기로 만들면 매우 쉽게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이렇게 될 수 있는지는 여기 설명에, 요 하단 설명에 제가 요 단어를 적어 놓을 테니까 한번 이야기를 만들어서 한번 해보세요. 두 번째는 더 좋은 방법이 있다라고 하면서 저자는 정해놓은 길을 따라가며 기억하기, 정해놓은 길을 따라가며 기억하기라고 하는 제목으로 두 번째 방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책에서 나온 거하고는 달리 제가 약간 좀 변형을 해볼게요. 변형을 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기억 훈련, 기억 방법이 과연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시켜 드리는 거거든요. 자, 두 번째는 제가 이거를 이제 바꿨는데, 저는 이제 저희 아파트를 기준으로 했는데, 여러분도 저랑 상황이, 환경이 비슷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하고 저하고 매우 유사한 구조의 아파트면 이제 바라는데, 우리가 이제 방송이니까 1번의 스토리식으로 저희 이야기를 만들면서 정해놓은 장소를, 포인트를 제가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곳을 기억하는 거예요. 정해놓은 길을 따라가며 기억하기. 제가 이제 여러분이 퇴근을 했어요. 이제 상상을 하시는 거예요. 퇴근을 했어요. 그래서 아파트 정문을 통과합니다. 이제 뭐 아파트 정문을 이제 걸어서 통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문, 아파트 정문. 그리고 정문 옆에는 경비실이 있어요. 경비실이 있고요. 그 경비실을, 아파트 정문을 통과해서 경비실을 지나서 조금 가니까 저희는 백삼동인데 백삼동에 계단이 있어요. 그래서 계단, 세 번째는 계단입니다. 그래서 계단을 올라가서 문을 딱 열면, 백삼동 현관문을 딱 열면 옆에 우체통이 있어요. 우체통. 자, 이제 퇴근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정문, 두 번째 경비실, 세 번째 계단, 그리고 계단을 올라가면 우체통이 있어요. 자, 네 개의 장소를 지금 했고요. 그리고 이제 쭉 가면 엘리베이터가 나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엘리베이터.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문이 쓱 열리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쓱 들어가면 버튼을 누르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버튼을 눌러요. 그래서 버튼이 있고요. 다섯 번째는 엘리베이터, 여섯 번째는 버튼. 버튼 옆에는 커다랗게 광고용 거울이 있습니다. 거울. 깨끗한 거울. 자, 우리가 다시 한번 해볼까요? 정문을 통과하고 정문 옆에 뭐가 있었죠? 경비실. 경비실을 지나서 보면 계단이 있었고요. 계단을 옆에서 백삼동 현관문을 열면 우체통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복도를 지나면 엘리베이터가 있고요. 엘리베이터가 문이 열리면 버튼이 있습니다. 그리고 버튼 옆에는 거울이 있어요. 저희 층에 이제 도착했죠. 그래서 문이 열려요. 문이 열리고 딱 보면 이제 도어키가 있습니다. 여덟 번째는 도어키. 도어키의 번호를 누르면 이제 손잡이가 있죠. 그래서 아홉 번째는 손잡이. 그리고 문을 열면 현관문을 열고 들어갑니다. 두 번째, 정해놓은 길을 따라가는 거거든요. 처음에 퇴근해서 이제 아파트 정문, 경비실, 계단, 우체통, 그리고 쭉 복도를 지나서 엘리베이터가 있고, 버튼이 있고, 거울이 있고, 엘리베이터를 내리면 도어키가 있고, 도어키 번호를 누르면 손잡이가 열리고 현관문이 열립니다. 손잡이를 당기면 현관문이 열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요 10개의 정해놓은 장소라고 그래요. 정해놓은 장소. 자, 여러분과 제가 이야기하면서 외우고자 하는 거, 기억하고자 하는 거를 여기에다가 이제 이렇게 얹을게요. 이제 하나씩 붙여보는 거예요. 그 10개는 이제 그 기억을 확실히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제가 이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그 이야기하는 것들을 여기에다 하나씩 붙이는 거예요. 자, 이제 정문을 지나는데요. 집에 생수가 없다고 그래서 생수를 사오라고 해서 백산수를 타고 백산수를 들고 정문을 통과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경비실 아저씨가 뭐 하나 하고 이렇게 봤더니, 그날이 마침 경비 아저씨 생일이라 헬륨 풍선들을 막 경비실에 붙여놓고 생일 축하 파티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그 헬륨 풍선이 붙어 있는 경비실을 딱 통과해서 계단을 보는데, 계단에서 그 불량스럽게 보이는 청년이 귀에 헤드셋을 꽂고 춤을 추고 있어요. 계단에서 리듬에 맞춰서 춤을 추는 거예요. 리듬에 맞춰서 춤을 추고 있어요. 리듬에 맞춰서 춤을 추고 있고요. 우체통을 보니까, 그래서 쭉 지나서 우체통을 보니까 우편이 왔는데, 보니까 베를린에서 왔네요. 베를린. 정문에 뭐를 들고 통과했죠? 백산수. 경비실에는 헬륨 풍선을 열고 생일 축하했죠. 계단에는 리듬에 맞춰서 어느 청년이 불량스럽게 몸을 흔들고 리듬에 맞춰서 몸을 흔들고 있어요. 우체통에서는 베를린에서 편지가 왔어요. 복도를 지나니까 엘리베이터가 있고 문이 열리더니 붕 하고 엘리베이터가 올라가는 거예요. 큰일 났어요. 이거 엘리베이터 사고인가 봐요. 그래서 버튼을 꾹 눌렀죠. 버튼을 눌렀더니 큰일 났네요. 큰일 났네요. 하니까 정말 큰일 났네요 하고 탄성 소리만 나오는 거예요. 어떻게 하자는 말도 없고요. 탄성 소리만 나와요. 그래서 거울을 일으켜 보니까 제 얼굴이 하얗게 질려버렸어요. 자, 엘리베이터가 어떻게 됐죠? 붕 하고 솟구치는 거예요. 그래서 비상벨을 버튼을 딱 눌렀더니 큰일 났네요 하고 탄성 소리만 어쩌나 하고 탄성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나는 그 와중에 거울을 보니까 내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그러더니 이제 무사히 우리 집에 도착했고요. 이제 문이 쓱 열려서 나 이제 살았다. 그리고 도어키를 누르는데 이게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호흡을 하니까 하고 산소를 들여 마시니까 이제 생각이 나서 번호를 눌렀어요. 그러고서 손잡이를 딱 잡는데 손잡이에 풀이 잔뜩 묻는 거예요. 잔뜩 묻었어요, 풀이. 그래가지고 오늘은 될 일이 없구나, 재수가 없네 하고 풀이 잔뜩 묻은 손잡이를 문을 확 여니까 현관문에서 네온이 번쩍번쩍 나오면서 네온선 번쩍 죽었다 살아와서 너무 고마워요 하고 네온이 번쩍번쩍 불이 붙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해볼까요? 정문에 뭐를 들고 통과했죠? 백산수. 경비실에서는 헬륨 풍선을 하고 생일 축하를 했어요. 계단에는 리듬을 맞춰서 춤을 추는 청년이 있었고요. 우체통에서는 어디서 편지가 왔죠? 베를린에서. 그리고 엘리베이터를 타자마자 어떻게 했어요? 붕 하고 올라갔어요. 그래서 버튼을 눌렀더니 어쩌나 하고 탄성 소리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울을 보니까 내 얼굴이 어떻게 했어요? 질려버렸죠. 질린 얼굴. 엘리베이터가 문이 열려서 나가니까 도어키를 누르는데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고 깊은 숨을 쉬면서 산소를 마셨죠. 그러고 나서 손잡이를 딱 여는데 손잡이에 뭐가 풀이 잔뜩 붙어 있었어요. 재수가 없네 하고서 문을 쑥 여니까, 현관문을 여니까 살아 돌아왔네요 하고 네온사인이 번쩍번쩍하고 퇴근을 맞이해 주는 거예요. 자, 이제 기억하셨습니까? 지금 여러분하고 저하고는 물론 이 책에서는 그렇게 이제 원리는 같아요. 그러나 이제 설명하는 원리는 같은데 내용은 좀 다르지만, 그래서 1번부터 10번까지 했잖아요. 물론 이 부분에서도 우리 김 팀장님의 특기 눈치채신 분은 눈치채셨을 거예요. 네. 우리가 지금 뭐 한 거예요? 이 정해놓은 장소에다가 1번부터 10번까지 원소 기호를 맞춘 거예요. 네. 아직 이해를 못 하셨나요? 대부분 이해하셨죠? 네. 요 이해하신 거, 요 부분은 왜 이런가? 백산수가 수소예요. 헬륨 풍선이 헬륨 2번 헬륨이고요. 3번 계단에서 리듬을 탄 것이 리튬이에요. 그리고 베를린에서 편지가 왔죠? 베를린. 그리고 엘리베이터를 타니까 붕 하고 올라갔어요. 그죠? 붕속. 그리고 버튼을 누르니까 어쩌나요 하고 탄성만 질러요. 탄속. 그리고 거울을 보니까 하얗게 질린 얼굴이 있어요. 질속. 그리고 도어키를 누르면서 어떻게 했어요? 산소를 마셨죠. 8번 산소. 그리고 9번 손잡이를 하니까 풀로 오네. 네, 손잡이에 풀이 잔뜩 붙었어요. 현관문을 여니까 살아 들어오셨군요 하고 축하하고 네온 사인이 있었어요. 네온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세한 거는 요 아래쪽에 하고요. 지금 이 책에서 중요한 거, 지금 정해진 길, 이 원리는 뭐냐면 정해진 길을 외워야 하는데 이 기억 대상하고
결합했다. 그러니까 결합하고자 하는 것을 정해진 내가 기억한 장소, 이걸 기억의 궁전이라고 하는데 요것과 결합했다라고 하는 건데요. 중요한 건 이 결합하는 방법입니다. 결합하는 방법인데 저자는 여기서 그 결합하는 방법을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요. 장소와 결합 대상을 가능한 한 독특하게 결합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붕 뜨고 풀이 잔뜩 먹고 후 살아오더라고. 아주 이렇게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이렇게 해서 결합 대상과 독특하게 결합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눈앞에 보이듯이 이게 느껴야 돼요. 아, 추운 겨울 코트를 입었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아, 추워. 이렇게 아주 실감나게 이 오감을 모두 동원해서 아주 현실감 있게 이렇게 해야 우리가 지난 시간에 뭐라고 그랬죠? 지난 시간 책에서 스피노자가 스토리로 하는데 구체적으로 할수록 더 오래 기억한다고 그랬죠? 바로 이렇게 눈앞에 하고. 그리고 세 번째는 좀 재밌고 다채롭고 별나게 해야 돼요. 그래서 이 결합하는 방법인데 이제 가장 좋은 거는 이 결합하고자 하는 것을 이미지로 떠올리고 그 이미지가 잘 떠오르지 않으신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미지 떠오르는 훈련은 어떻게 하는지 다음 시간에 제가 또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결합을 했잖아요. 그럼 기억을 불러올 때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내가 이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자, 정문을 걸어가는데 백산수를 들고 있었고 옆에를 보니까 펠륨풍선이 있었고 계단에는 리듬에 맞춰 춤을 추는 사람이 있었고 우체통엔 베를린에서 온 편지가 있었고 엘리베이터를 타니까 붕 하고 올라갔고 버튼에서는 왜 어떻게 해요 하고 탄성이 나왔고 거울을 보니까 질려버리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내 정해진 길을 이렇게 걸어가면서 떠올리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억하는 방법이 한 10가지 정도를 소개하는데요. 그 중에 2가지, 스토리로 기억하는 것과 정해진 길을 따라가며 기억하는 것을 이제 이 책에서는 저자는 소개하고 있고요. 4장에서는 기억과 관련해서 이제 알아야 되는 것들 이래가지고 우리가 기억과 관련한 부분이 이제 뇌잖아요. 그래서 뇌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뇌에 대해서 설명하는 이유는 이래요. 매우 대단한 우리 한 명 한 명, 뇌가 없는 사람 없죠. 우리 모두 한 명 한 명이 소중한 사람들은 이 정말 대단한 여러분들의 뇌는 소중하다라고 하면서 뇌에 대한 기본적인 간략한 지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뇌에 대해서 알려진 상식에는 뇌는 1천억 개의 뇌세포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고요. 하루에 1000개 이상의 뇌세포가 죽어간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뇌의 활동, 신경세포망,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한 신경세포망의 훈련을 통해서 끊임없이 새로운 뇌가 만들어진다. 죽어가는 것도 있지만 죽어가기 때문에 새로운 뇌가 자꾸 만들어진다. 그래서 뇌의 활동, 뇌의 운동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그 새로운 세포가 만들어지는 거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 저자는 우리가 어떤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 선천적이 아닌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 눈을 못 보게 될 경우 감각에서 이 시각의 시각 중추를 통해서 후두엽으로 전달되는 거거든요. 우리가 본다라고 하는 거지. 근데 이렇게 눈을 못 보게 될 경우는 이 후두엽에 대한 이 특정 이 후두엽이 있는데 그 후두엽의 옆에 그러니까 사용하지 않았던 그런 부분들이 발달하고 내가 눈을 못 보게 될 경우에는 사용하지 않았던 뇌, 그러니까 뭐 촉각이라든지 청각, 이렇게 사용하지 않는 부분이 더 이제 발달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얼마 전에 그 뉴스에서도 실험으로 다 증명이 된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는 몸의 근육을 만들듯이 뇌의 근육을 만든다. 바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억력 훈련을 과소평가할 수 없는 이유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이제 기억력이 향상된다 아니면 기억력이 저하됐다라고 하는 것을 객관적 데이터로 측정할 수 있는 부분이 적습니다. 그런데 기억력 스포츠를 통해서 그러니까 기억력 향상 또는 기억력이 저하되는 것을 이렇게 데이터화할 수 있다는 거, 이 자체만으로도 매우 중요한 가치가 있다라고 저자는 이야기하면서요. 뇌 운동을 하자. 근데 뇌 운동을 하는데
그 뇌를 좀 사랑하자. 나의 이 엄청난 두뇌를 사랑하고 존중해 주자. 뭐 이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뇌에 이제 산소 공급을 하기 위해서 달리기, 이렇게 육체 운동, 달리기 운동도 열심히 해주고요. 우리가 달리는 것만 가지고도 그 치매를 상당 예방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바로 이거는 뇌에 산소 공급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뇌에 영양을 공급하자. 우리가 화장품 바르면서 얼굴에 뭐 피부만, 얼굴 피부만 이렇게 보호할 게 아니라 뇌도 좀 공급해 주자. 그래서 오메가3 견과류, 이렇게 몸에 좋은 거, 그리고 몸 아픈 것만 신경 쓰지 말고 뇌가 이렇게 아픈 거, 이거는 신경 안 쓰는데 그러지 말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고요. 치매도 역시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치매가 사실 그 요즘에 많이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있는 게 치매의 전조 증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치매를 일찍만 발견을 해도, 조기 발견만 해도 8, 90% 고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관심을 안 가져주니까, 이 뇌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니까 나중에 뭐 몇 년 이렇게 나중에 이제 고칠 수 없는 상태까지 간 지경에서야 이제 내가 치매구나라고 왔기 때문에, 이렇게 하기 때문에, 자각하기 때문에 치매를 고칠 수가 없는 거거든요. 치매 같은 경우에도 조기 발견하면 고칠 수가 있고요. 그리고 2년, 우리가 열심히 운동을 해서 2년 치매 발병을 늦추면 요양병원을 2년 늦게 갈 수 있답니다. 그리고 또 두뇌 운동을 열심히 해서 5년을 늦추면 요양병원을 5년 늦게 간다는 거거든요. 내 몸 중에 이렇게 소중한 1천억 개의 뇌세포가 있는, 그리고 엄청난 위대한 이 두뇌를 보호해 주자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저자는 여기에 더 나아가서 뇌의 구조와 기억의 구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뇌의 구조는 이 책에서는 행내, 중간내, 대뇌가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물론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간뇌도 있고 소뇌도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선 행내, 중간내, 대뇌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행내는 이제 파충류 단계에서 이제 만들어졌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요. 이 행내의 중요한 역할은 종의 유지와 보존 등의 어떤 기본적 욕구, 본능적인 이런 것을 결정하는, 이런 것이 그 행내의 역할이라고 하고요. 중간뇌는 초기 포유류 단계에서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포유류는 상당히 진화된 거잖아요. 그래서 인간 상호 간의 관계, 감정의 움직임, 이런 거를 중간뇌는 조절한다고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대뇌예요. 대뇌는 이제 복잡한 그물망으로 만들어졌고요. 좌방구와 우방구, 뭐 이렇게 이제 했는데, 예전에는 좌방구와 우방구의 특별한 역할에 대해서 설명을 했어요. 그런데 그 최신 이제 그 인지학에서는 좌방구와 우방구가 고유의 역할이 있지만 상호 또 보완하고 통합해서 활동한다. 그리고 한 발 더 나가면 이 대뇌에서 이제 커다랗게 이제 두 가지, 대뇌 겉질이라고 하죠. 이 겉질을 보면 전두엽, 후두엽, 두중엽, 이제 축두엽,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하고요. 이 전두엽의 역할, 후두엽의 역할, 축두엽의 역할, 또 이제 역할도 하는데, 이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뭐 고정적으로 어느 한 부분이 담당한다라고 하는 자신의 역할은 있지만, 아니, 아빠의 역할이 있지만 엄마가 어디 잠깐 나가고 없으면 엄마 역할도 하는 거 아니에요. 물론 아주 고유의 역할은 못하지만 상호 보완하면서 이렇게 역할을 한다. 그래서 이 대뇌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더 깊게 이제 공부할 시간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뇌의 구조와 함께 이제 기억의 구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 저자는 이제 초단기 기억, 단기 기억, 장기 기억 이렇게 구분합니다. 근데 이 부분은 그 학자들마다 바라보는 측면마다 뭐 달리 이야기도 해요. 초단기 기억 같은 경우를 감각 기억이라고 하고, 단기 기억을 뭐 작업 기억이라고도 하고, 또 이제 장기 기억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이 저자는 초단기 기억, 그러니까 이제 달리 말하면 감각 기억. 요 감각 기억은 정보를 받아들이는 능력, 그러니까 이런 것이며 몇 초로 이제 극히 짧은 시간으로 제한이 되어 있고, 이미 머릿속에 들어있는 자료들과 외부의 정보가 결합하는 거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내가 감각에 대한 정보가 없으면 받아들인 정보도 없겠죠. 이거 사실입니다. 나중에 이제 이야기하겠지만 우리는 대표적으로 뭐 빨주노초 파남보 이렇게 7가지 색 얘기하잖아요. 7가지 색. 근데 무지개 색은 6가지 색이다 이렇게 보이는 부족 종족들도 있어요. 이거는 그 종족은 그 색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남보라색, 보라색과 남보라색의 차이가 없어요. 개념이 없는 거죠. 개념이 없으면 인식이 안 됩니다. 바로 이제 그 부분도 나중에 그 이야기 하겠고요. 우리 그 니모닉스, 인터넷 강의 니모닉스 심화반의 강의를 들으시면 그 부분이 아주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초단기 기억, 감각 기억에서 집중력과 주의력이 이제 관련이 있고요. 기억력 훈련은 집중력과 주의력을 키워준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기 기억인데 이 단기 기억, 초단기 기억, 감각 기억에서 이제 주의를 받은 거, 나의 과거에 정보가 있었던 거, 그게 이제 주의를 받겠죠. 그러니까 그 주의를 받은 기억이 이제 단기 기억으로 이제 옮겨가는데 비교적 짧은 시간 이제 저장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장은 저장인데 임시 저장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렇게 저장은 저장인데 임시 저장이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저장이라기보다는 내가 주의를 준 이런 기억물이 이렇게 작업대에 올려져 있다. 이것이 어디로 갈지 이제 정해지는 거는 그 다음 단계에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워킹 메모리에서 이 부분은 아주 집중적으로 다루는데 그 3에서 5세 때 이제 2개의 작업 기억 능력이 있고요. 30대에 올라가면 6개까지 이제 처리한다라고 합니다. 근데 40대에 들으면 이제 5개로 이제 1개가 줄어드는 거죠. 1개가 줄으면 한 20%가 줄는 거잖아요. 이거 1개 줄어든다라고 하면 굉장히 많이 줄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40대 후반 정도 오면 남성이나 여성이나 이제 깜빡깜빡하는 그 시기가 있어요. 깜빡깜빡. 내가 요새 왜 이러지? 이게 뭐죠? 갱년기인가? 이제 깜빡깜빡. 나 이거 치매 왔나? 뭐 이렇게 이제 걱정을 하는데, 그거는 이제 작업 기억이 이 백질이 계속 성장하다가 이제 백질이 성장이 멈추고 회백질화 된다 그래요. 그래서 회백질화되는 그 턴 시기입니다. 그러나 이 단기 기억이 이제 40대가 돼서 5개로 준다. 5개 정도로 준다. 이래서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쓰지 않는 부분을 옮겨가진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태까지 40대까지 쓰지 않았던 이제 그 두뇌 영역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 핑계대고 뭐 딴짓하지 마라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작업 기억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 작업 기억 워킹 메모리 작업 기억을 또 이제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작업 기억하고 단기 기억하고는 다르다. 또 이렇게 이제 많이들 주장을 하세요. 근데 이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단기 기억과 작업 기억이 이제 비슷한데 더 이제 연구를 이제 앞으로 계속 이제 연구를 하다 보면 작업 기억만의 독특한 특성화가 범주가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이제 감각 기억, 단기 기억, 작업 기억, 장기 기억 뭐 이렇게 이제 단계가 만들어지겠으나 아직까지 작업 기억을 단기 기억과 구별되는 범주화에 대한 인지 과학은 아직까지 가지 않았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단기 기억, 작업 기억에 대한 이 부분은 워킹 메모리에서 이제 그 다다음 도서들이네요. 이제 충분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단기 기억에서 장기 기억 때 단기 기억에서 주의에 집중된 부분이 단기 기억대로 올라갔고 이 단기 기억에서 이제 장기 기억으로 전환되는 건데 이 장기 기억으로 전환되는 장기 기억의 용량은 무한대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인지과학자들은 이론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장기 기억의 용량은 무한대다. 우리 뇌세포가 1천억 개 되잖아요. 그러니까 1천억 개면 거의 무한대라고 보는 거죠. 네. 근데 1천억 개에서 또 서로 조합을 하잖아요. 그러면 대체 얼마 하겠어요? 어마어마합니다.
이 장기 기억을 하는 부분에서 또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기억과 관련한 것을, 기억과 관련된 책, 기억과 관련된 것에 관심 갖다 보면,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던 런던 택시기사 블랙캡에 대한 부분이 많이 나와요. 지난번에도 제가 잠깐 설명해 드렸는데, 여기에서도 이 장기 기억, 이 장기 기억을 관장하는 것이 이제 해마인데, 이 해마가 블랙캡들이 엄청 크다. 그리고 치매라고 하는 것은, 치매를 하신 분들은 이 해마가 굉장히 작다. 뭐 이제 이렇게 되는 건데, 이 해마를 키우는, 바로 해마를 크고 단단하게 하는 것이 바로 기억력 스포츠다. 그렇기 때문에 기억력 스포츠를 열심히 해야 한다. 바로 이렇게 됐습니다. 자, 오늘 그 기전사 두 번째는 요것으로 하고요. 이게 제가 본격적으로 이렇게 기억력 스포츠 TV 기전사를 이렇게 진행하려고 마음먹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손이 많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예전에 이렇게 유튜브에 올라온 것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좋아요 눌러서 이렇게 채널로 구독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마움을까지 갖고 보진 않았어요. 근데 막상 내가 해보니까 참 대단하신 분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여러분들께서도 제가 아, 더 잘 컨텐츠를 만들고 더 잘 열심히 하라고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기억력 스포츠와 관련해서, 또는 기억, 공부법, 기억법, 공부법, 치매 예방, 뭐 이것과 관련해서는 마지막에 나오는, 아래에 나오는 1599 두뇌 친구 연락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 부분들을, 그러니까 온라인에서 이메일 뉴스레터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요 아래에 뉴스레터 신청을 해주시면 저희가 매주 화요일 날 발행합니다. 그래서 매주 화요일 날 발행하는 뉴스레터를 보면 기억법, 학습법, 공부법, 치매 예방, 뇌과학, 인지과학과 관련해서 아주 따끈따끈한 소식들을 모아 추리고 해서 매주 화요일 날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열심히 들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네, 그리고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